여기에 대한민국 골든보이 이강인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이적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이 이적을 허락했다는 소식입니다. 영국 노팅엄 포레스트 뉴스는 노팅엄 포레스트가 PSG 스타 이강인을 원한다면서 PSG는 이강인을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EPL 구단들은 이제 이강인과 계약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노팅엄만 있는 게 아니다. 영입 전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뉴캐슬, 토트넘도 있다. 다재다능한 공격수 이강인이 루이스 엔리케 PSG 감독 체제의 경쟁에서 밀려나자 모두가 그의 영입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노팅엄은 올 시즌 EPL 매서운 돌풍으로 주목받는 팀입니다. 노팅엄은 무려 리그 3위를 달리며 매서운 돌풍을 달리고 있습니다. 시즌 성적 12승 3무 4패를 기록 중인데요. 선두 리버풀과 격차가 크지 않고 2위 아스널과 똑같이 승점 40점을 올렸으나 골득실에서 뒤져 순위가 밀렸을 뿐입니다. 노팅엄은 이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1월 이적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선수 영입에 나설 전망입니다. 매체는 노팅엄은 이달 새로운 선수를 찾을 예정이다. 하지만 영입하는 선수는 현재 선수단보다 업그레이드된 선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맨유, 아스널, 뉴캐슬, 토트넘 등이 이강인 영입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초 PSG는 이강인 판매에 부정적이었습니다. 프랑스 현지 언론들은 PSG가 이미 몇 차례 이강인 이적에 대한 제의를 받았으나 모두 거절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입장이 바뀌었는데요. 금액만 맞는다면 이적 협상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축구 전문 온더미닛에 따르면 이강인과 PSG 모두 이별을 원한다. 이강인은 새로운 도전을 위해 PSG는 애매한 입지에 이강인을 팔고 현금을 확보하려고 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프랑스 PSG 토크는 PSG가 이강인의 이적료로 4,400만 유로 약 660억 원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담스러운 금액이기는 하지만 맨유, 아스널 등 빅클럽들이 지불하지 못할 금액도 아닌데요. 이들이 이강인 영입을 결심했다면 적극적으로 움직일 전망이라고 시선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맨유, 아스널, 뉴캐슬 모두 이강인 영입이 절실합니다. 맨유의 경우 측면 공격수 마커스 레시포드가 이적을 앞두고 있습니다. 깊은 부진에 좋지 못한 인터뷰로 루벤 아모림 신임 감독에게 제대로 찍혔습니다. 레시포드는 이적하고 싶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아스널도 에이스 부카요 사카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해 공격 보강이 필요합니다. 뉴캐슬도 팀 미드필더 미구엘 알미론의 이적설이 돌고 있어 보강이 필요합니다. 공격진 뎁스도 두터운 편인데요. 올 시즌 유럽 대항전 티켓까지 따낸다면 선수 보강은 필수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뉴캐슬은 올 시즌 리그 5위에 위치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파리 생제르맹 감독은 수요일 에스팔리와의 쿠푸드 프랑스 32강전을 앞두고 PSG TV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먼저 엔리케 감독은 상대팀 에스팔리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분석하는 팀이 있습니다. 에스팔리는 다른 디비전의 클럽으로 자체 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쿠페드 프랑스를 사랑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추억을 가져다주며 다양한 수준의 상대들과 경기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회의 마법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경기를 할 때는 우정도 없고 경기를 포기할 수 있는 상대도 없습니다. 팀은 좋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매 경기를 마치 결승전처럼 치르는 것과 같은 태도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이어 다음 챔스 경기를 위한 로테이션 운영에 대해 전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 최상의 컨디션으로 출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선수단을 관리해야 합니다. 선수들에게 경기장에서 시간을 주기 위해 약간의 턴오버가 있을 것입니다. 1월에는 7경기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이 있는데 이는 기껏해야 단기 또는 중기적인 전망입니다. 일단은 준비 측면에서는 에스팔리와의 경기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 겨울 이적 시장에 대해 전했는데요. 겨울 이적 시장은 여름 이적 시장과 함께 고려하며 여러 가지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준비와 계획이 있습니다. 1월 시장은 매우 어렵습니다. 몇 가지 가능성만 열어두면 제대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제 팀에 매우 만족하며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개선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하며 스포츠 디렉터와 그의 팀은 그렇습니다. 루이스 캄포스 스포츠 디렉터는 이 시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더라도 모든 포지션에서 팀을 개선하기 위해 매우 주의 깊게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정 포지션 선수를 지목하지 않았으나 열려있다고 전했으며 현재는 나폴리에서 뛰던 흐비차가 이적을 거의 확정지었다고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번 컵 대회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는 선발 출전하게 될까요?
여기에 이강인이 다수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1,000억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아시아 선수 최고 이적료를 갱신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현재 아시아 선수 최고 이적료 기록은 김민재가 나폴리에서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을 때 발생한 5천만 유로, 약 750억 원입니다. 당시 이 금액은 아시아 선수로는 파격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이강인이 만약 이적하게 된다면 이 금액보다 250억 원가량 많은 금액으로 이적하게 되는 셈입니다. 현재 이강인의 시장 가치는 약 600억 원으로 평가되지만 이미 1,000억 원을 넘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프랑스 풋메르카토는 과거 EPL팀이 이강인의 이적을 위해 파리 생제르맹에 7천만 유로, 약 1,046억 원의 이적료를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소수의 구단들이 경쟁했다면 지금은 더 치열해진 게 사실입니다. 당연히 이강인의 이적료는 급증했을 것이란 게 업계 중론입니다. 현재로서 이강인과 연결된 구단은 아스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뉴캐슬 유나이티드, 노팅엄 포레스트, 토트넘 등이 있습니다. 자본력이 있는 구단이 대다수인 만큼 충분히 가격 경쟁이 가능한 구도입니다. 이강인은 아시아 시장 마케팅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는 선수기 때문에 1,000억 원은 B클럽 입장에서 부담되는 가격이 아니라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이강인이 유럽리그 랭킹 1위 잉글랜드 무대의 톱클래스 강팀 핵심 선수와 견줄만 하다는 분석이 나오며 화제입니다. 프랑스 리그앙 파리 생제르맹은 2023년 8월 마요르카에 2,200만 유로 약 328억 원을 주고 이강인을 데려와 2027년도 시즌까지 연봉 727만 유로 약 108억 원 및 5년 총액 3,635만 유로 541억 원 계약을 맺었습니다. 2,200만 유로는 마요르카 구단 역대 2위 및 한국인 역사상 세 번째로 많은 이적료입니다. 이강인은 PSG 소속으로 2023년도 시즌 리그앙 23경기 3득점 4도움, 출전 평균 64분을 뛰면서 90분당 공격 포인트 0.43으로 활약했습니다. PSG는 유럽클럽 전체 랭킹 6위, 프랑스는 유럽리그 랭킹 5위인데요. 저명한 축구 통계 매체 옵타 스포츠에 따르면 미드필더로서 이강인과 가장 비슷한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준우승팀 아스널의 주장 마르틴 웨데고르입니다. 70개 국가 및 30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통계회사 옵타 스포츠가 최근 365일 유럽 5대 리그 및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리그 자료를 토대로 선정한 비교 대상을 발표하며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스널은 2023년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준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잉글랜드,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프랑스는 유럽리그 랭킹 빅5입니다. 챔피언스리그는 유럽축구연맹 1등급, 유로파리그는 2등급 클럽 대항전입니다. 이강인은 개인 능력으로 상대쪽 경기장 파이널 서드에 진입한 횟수와 공간 침투로 PSG 동료 전진 패스를 받아낸 빈도 둘 다 유럽 메이저 대회 미드필더 상위 1%에 해당했습니다. 혼자서 위협적인 공격을 펼칠 수 있는 데다가 수비가 헐거운 지점에 대한 공간 지각과 상황 인식, 언제 파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타이밍 판단, 옆이나 뒤로 향하는 전개보다 리시브가 까다로운 전방으로 나가는 패스를 상대 저지를 뿌리치고 내 볼로 만드는 기술이 월드 클래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강인이 페널티 박스에서 단독으로 들어간 횟수가 최근 365일 유럽 5대 리그 및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리그 미드필더 상위 2%라는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폴리의 흡이차 크바라츠헬리아 이적이 임박했습니다. 그는 나폴리에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크바라츠헬리아는 17일 자신의 SNS에 올린 영상에서 내게는 정말 힘든 일이지만 이제 이별할 때가 됐다라며 나폴리를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는 나폴리에서 경이로운 시간을 보냈고 우리는 많은 추억을 공유했으며 놀라운 감정을 많이 경험했다면서 나폴리는 내 집이었고 여러분 모두 덕분에 아주 멋지게 지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나폴리는 축구 도시이고 축구와 함께 살고 있다면서 이 위대한 역사의 일부가 돼 기쁘다라고도 했습니다. 2022년에 나폴리로 이적한 크바라츠헬리아는 2022년도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 A에서 34경기에서 12골 13도움을 기록하며 나폴리가 33년 만에 리그 정상에 오르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세리에 A 올해의 선수로도 선정됐습니다. 2023년도 시즌에도 34경기에서 11골 8도움의 성적을 냈고 올 시즌에도 리그 17경기에서 5골 3도움을 기록하며 활약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나폴리도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팬들은 나폴리에서 활약했던 아르헨티나 축구 영웅 고
디에고 마라도나의 빗대 크바라츠헬리아를 크바라도나라는 애칭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B클럽의 관심을 꾸준히 받아온 크라바츠헬리아는 결국 새로운 도전을 위해 나폴리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유력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곧 48시간 내로 오피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크바라츠헬리아는 이미 한국 선수와 인연이 있는데요. 2020년도에 2시즌 동안 러시아 루빈 카잔에서 미드필더 황인범과 호흡을 맞췄고 나폴리가 세리에 우승을 차지할 때는 중앙 수비수 김민재와 함께 뛰었습니다. 그동안 파리 생제르맹은 크바라츠헬리아 영입에 공을 들였습니다. 킬리안 음바페 대체 선수로 크바라츠헬리아를 점찍었습니다. 그를 데려오기 위해 지난 여름 이적료 1억 유로까지 준비했습니다. 연봉도 대폭 인상시켜준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